IonQ's leadership is bolstered by our technical expertise. And we want to remind our investor audience that IonQ has a relationship with Duke University, where we have an agreement to exclusively capture royalty-free all intellectual property generated that pertains to trapped ion quantum computing. That agreement continues to contribute valuable IP to IonQ. Our co-founders, Drs. Chris Monroe and Jungsang Kim, are both professors at Duke, where they are the cornerstones of the Duke Quantum Center. At the end of this quarter, Jungsang will transition out of his post as our CTO at IonQ to turn more of his attention back to his academic duties at Duke. He will continue to advise IonQ on trapped ion quantum computing as a scientific advisor and serve as a resource for IonQ's most senior technical executives. 네, 이번 실적 발표 때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아이온큐라는 주식이 한국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 바로 아이온큐를 공동 설립한 김정상 교수 덕분이라고 해도 될 텐데요. 작년 3분기 때 크리스 먼로 교수가 떠나더니 이번에는 김정상 교수가 떠납니다. 크리스 먼로 교수가 사임을 할 때도 원래 본인이 몸담고 있던 학계로 돌아가 연구에 집중을 하기 위해 아이온큐를 떠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번 김정상 교수의 사임도 결국은 동일한 이유인데요. 이 둘은 이후에도 아이온큐에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기여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크리스 먼로 교수 사임 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가 떠나겠다고 발표한 2023년 10월 23일 이후로 아이온큐는 24년 1월 오히려 35AQ를 달성하며 기존 로드맵보다 1년이나 일찍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크리스 먼로가 사임을 한 지 이제 거의 1분기가 넘게 지났는데, 그가 아이온큐로부터 사임을 한 이유가 아이온큐의 미래에 승산이 없다라는 판단 때문이었다면 지금쯤은 안 좋은 악재가 분명히 터지긴 해야 했을 겁니다. 그럼 아직은 판단이 이를 수 있지만 크리스 먼로는 실제 발표했던 것과 같이 학계로 돌아가기 위한, 말 그대로 학자로서의 길을 걷기 위해 아이온큐를 떠났다고 봐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이번 김정상 교수의 사임도 표면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아이온큐라는 주식을 알게 된 것이 김정상 교수로 인해 알게 됐었던 것이라 개인적인 아쉬움은 분명 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아이온큐라는 회사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떠나는 건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 아이온큐 영상 때 저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느 정도 보여드렸었는데, 저는 아이온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지금 이런 사태 때문이겠죠.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양자 컴퓨터 업계는 너무나도 신생 업계이다.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즉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공동 설립자인 김정상 교수가 이렇게 사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아이온큐 투자자분들도 각자 투자를 시작한 이유를 되돌아보고 아이온큐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할 때입니다. 저는 아이온큐에 대한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이번 하락을 통해 주식을 좀 더 매수하는 기회로 삼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처음에 아이온큐에 투자를 시작한 여러 이유에 아직은 전혀 영향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저의 과거 영상들을 보시면서 아이온큐의 펀더멘탈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는 기회로 가져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3번과 4번은 이번 실적 발표 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내용이고, 4번의 현금 관련해서 아이온큐 CFO 토마스 크레이머는 지난 1년을 반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로드맵 달성 때까지 충분한 현금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계속 말을 하죠. 하지만 저는 5번의 이유 때문에 아이온큐를 절대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는 아이온큐의 현금 창출 능력이나 업계의 흐름을 통해 미래의 윤곽이 더욱 선명해질 때 바뀔 일이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감당 가능할 만큼 베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이온큐는 분명 기술력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첫 양자 컴퓨터 제조 시설까지 시애틀에 이제 열리는 만큼 아이온큐의 행보를 보면 이제 기술 개발보다는 세일즈 영업으로 회사의 스타일을 조금은 바꿔나가려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번 이사회에 들어오게 된 이 두 명의 인물, 미국 정부 측으로 기회를 많이 얻게 해줄 것 같아 보이는 미 지리정보국 출신 로버트 카딜로, 산업 부문으로의 기회를 많이 열어줄 것으로 보이는 Dell Technologies 글로벌 세일즈 담당 출신인 빌 스캐널. 저는 이렇게 임원진의 변화를 통해 아이온큐가 슬슬 본격적인 세일즈에 시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아이온큐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 회사에는 비전이 없기에 설립자가 회사를 버리고 떠났다. 혹은 아이온큐의 기술적인 역량은 크리스 먼로와 김정상 교수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놨으므로 이 둘은 아이온큐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세일즈로의 전환을 하는 과도기일 뿐이다. 저는 후자의 경우가 맞다고 추측이 됩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